네, 이번 영상에서는 JSP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JSP의 처리 과정과 또 프로그래밍 기술 변천 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했듯이 JSP라는 것은 자바로 작성한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었죠. 자, 원래는 서블릿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바를 이용해서 웹서버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 서블릿이라는 기술은 사실 초기 웹 서비스에서 CGI라고 해서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창기 웹 서비스에서는 CGI 프로그램으로 보통 펄 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C 언어나 C++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도 웹서버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C나 C++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빠른 처리 속도가 있기는 했지만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을 받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응답의 형태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반환해 준다라는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기에는 다소 좀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C 언어나 C++보다는 펄 스크립트와 같은 어떤 스크립트 방식으로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보통 웹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게시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작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은 인터프리티드 방식으로 처리되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처리 속도를 갖고 있거나 또 화면 제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불편한 이런 몇몇 한계들이 있었었죠.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가운데 PHP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한동안 많이 PHP가 이 웹서버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자바를 개발한 곳이었죠. 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이 서블릿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PHP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JSP라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JSP는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일반 HTML이라는 것이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의해서 보여지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JSP는 HTML, 즉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질 웹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동적으로 생성되어지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기본적으로는 HTML 문서 같은 형식으로 구성을 하되 그 중에서 매번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구문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아마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을 텐데 그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그대로 접목을 하되 하나부터 열까지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부분들을 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온전한 자바 언어로 작성한 서블릿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JSP 방법으로 구현한 코드들을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각 구문의 문법적인 의미를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위쪽에 작성되어진 Hello World Sublit.java라고 기술한 코드가 바로 웹서버상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서블릿 코드입니다. 순수 자바 언어로 작성되어진 코드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상단에서 보면 Hello World Sublit 이라는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HTTP 서블렛이라는 어떤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 안에 doget이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줌으로써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그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 응답되어지는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등을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초라는 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웹페이지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배웠었죠. 가만히 보면 현재 그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 중에 HTML 페이지를 하나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소위 요청에 따른 응답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하나의 자바 코드로 기술하고 있는 그런 코드가 서블릿 코드가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인데 이것을 JSP로 작성한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helloworld.jsp라는 코드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HTML 문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초 때 배웠던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이건 뭔가 좀 새로운 표식이고 새로운 내용이죠.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 꺽쇠 퍼센트로 감싸지어진 이 부분 역시 새로운 내용일 것이에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구문은 HTML 문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웹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냈을 때 웹서버에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하나의 웹페이지로 HTML 문서로 웹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응답의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의 HTML 문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JSP에서도 그렇고 서블릿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HTML 문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기존의 HTML 문서와의 차이점은 맨날 똑같은 HTML 문서가 아니라 현재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뭔가 동적인 처리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현재 요청을 보낸 순간의 시각값을, 날짜 시각값 같은 것들을 웹페이지에 표시해 주고 싶은 것이, 그런데 그 시각값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재 요청을 받았을 때의 시각값, 그 시각값을 바로 자바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얻어내가지고서 그것을 웹페이지 내부에 삽입해 주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적으로 언제나 똑같아질 부분들은 그냥 HTML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동적으로 처리되어질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JSP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문법으로 기술을 해주되 이런 문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어떤 키워드들 또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코드가 바로 JSP 문서이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문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얼핏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서블릿과 JSP 중에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JSP가 좀 더 쉽고 명확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JSP라는 것은 좀 서블릿을 간단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언어이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좀 역할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JSP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서블릿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블릿에 기반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작성되어진 JSP 코드는 사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웹서버 상에서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서블릿 코드로 변환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프로그래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코드를 작성했지만 이것이 실제 실행되어질 때는 하나의 자바 서블릿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자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교적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한때 웹서버로서 윈도우 시스템이 윈도우 서버 같은 OS가 많이 사용되어졌던 적들이 2000년대 전후해 가지고서 있었었는데 그 윈도우즈 기반의 웹서버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IIS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이 IIS 서버에서 동작하는 웹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ASP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윈도우즈 기반의 IIS 서버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뭔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었죠. 반면에 JSP 같은 경우는 자바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웹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이다 보니까 현재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잘 동작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하고 있는 웹서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스크립트 방식으로 처리되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현재 JSP 문서는 내부적으로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처리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요청들, 또 큰 프로그램이다 할지라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빈즈 클래스라고 하는 순수 자바 컴포넌트들과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JSP로만 작성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바 소스 코드와도 같이 상호작용해 가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과 같이 결합되어져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 관련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잘 들어두게 되면 이런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공부하는 그런 기반을 쌓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밖에 뭐 JSP 또는 어떤 다른 서블릿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특히 커스텀 태그라고 해서 JSP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HTML 문서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중에서 서버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마치 나만의 태그로 새로 하나 정의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모든 부분들을 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HTML 태그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특히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쉽게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태그나 혹은 이런 태그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어서 프로그램적으로 동적으로 처리되어질 복잡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생은 자바 서블릿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완전히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서블릿과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조금 달리 구성을 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구성하고자 할, 즉 웹페이지처럼 표현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JSP로 주로 작성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부분들은 역시 서블릿 코드로, 순수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하되, 얘네들이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JSP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다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JSP가 됐던 서블릿이 됐던 자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 문법들, 어떤 하나의 표현식들을 작성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여러분들은 자바라는 언어를 현재 학기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학기 초반에는 자바 언어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 살짝 낮출 것이고 학기 후반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자바와 같이 연동하도록 해갑시다. 물론 그 전에도 자바 언어로 표현되어진 표현식들이 나타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정도의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상속이라든가 혹은 뭐 재정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다형성에 대한 개념들 뭐 등등에 대한 뭐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웹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한 온전한 마스터가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JDBC라고 해서 이제 웹서버용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어떤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어떤 연산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수행을 할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 회원 관리 부분들이나 혹은 게시판 같은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웹 서버용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오거나 또 저장하는 혹은 수정하는 또 삭제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구문들에 대한 얘기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에서는 중반 이후에 가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 위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도 맛보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서블릿 부분들, 앞서서 얘기했듯이 JSP는 결과적으로는 서블릿 코드로 변환되어질 것이고 또 다른 서블릿 코드와 같이 상호작용해 나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블릿 코드에 대한 어떤 기본 기술도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JSP 관련한 많은 서적들이 보면 JSP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서블릿과의 같이 연동의 차원에서 많이 기술을 하고도 있습니다. 뭐 어떤 책은 아예 서블릿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JSP로 연계하는 형태로 기술되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자바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서블릿에 대한 이해보다는 먼저 JSP라는 구문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중간고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바 언어를 배웠었을 테니까 그때 서블릿하고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학기의 중심은 서블릿보다는 JSP에 더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고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이 웹서버용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의 기회를 삼아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급 웹 프로그래밍 학습에 필요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모바일 프로그래밍과의 연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프레임워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대학 커리큘럼 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기회가 충분치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좀 넓혀가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추후에 꼭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